함께 이재명 정권의 종착역은 파퓰리즘과 국민 내수의 나라, 남미 최빈국 베네수엘라, 반 이재명 정과자의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빅텐트를 만들어서 홍준표의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결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과거지향적인 법률가보다 미래지향적인 경제인, 과학자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이재명을 압도할 자신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펜실베니아 대학 동문인 제가 앞장서서 팔을 걷고 그 일 해내겠습니다. 이번 대선 세제 전쟁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 경제를 지켜내느냐 마느냐의 전쟁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대통령의 국회 해상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풀이무성하고 인적이 드문 길을 택했습니다. 먼 훗날 이 선택은 제 모든 걸 바꿔 놓았습니다.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입니다. 이재명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가장 먼저 국민과 함께 맞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합니다. 보신 그대로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6위가 나왔고요. 국민의힘이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보신 그대로 대선 경선 비전 대회를 열었습니다. 각 후보들이 이렇게 그의 마이크를 차고 본인들의 정견 발표식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한번 바로 화면 만나볼까요? 그 허주석 대변인 이렇게 8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본격적인 토론을 앞선 본인 정견 발표 자리. 전반적인 느낌들이 쭉 보니까 결국은 이재명과 맞서 싸울 사람은 나다. 나만이 이재명 물리치고 이재명 대표 제압은 나뿐이다.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 이재명 대표에게 여러 가지 쏟아낸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그 1위 주자 때리기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상황을 이제 오독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포비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공포증.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그 보여준 지금까지 2년 반 넘게 보여주었었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행태. 예. 본인의 정당은 2년 반 만에 1인 독재 정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예. 시장경제, 기업의 자유와 혁신을 위협하는 반기업, 반시장적인 입법들, 그다음에 외교 안보에서는 친중, 친북하는 이런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이 그런 이재명의 대한민국이 됐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맞게 될 미래, 저는 그것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공감대가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 이재명이지 이재명이 1등이니까 내가 2등인데 내가 이재명 잡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 당의 지금 경선은 예선입니다. 이것은 이제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잡아서 대한민국의 방향이 잘못되는 것을 누가 그것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으로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의 정책과 비전, 앞으로의 방향,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선 때 더 본격적으로 알겠습니다. 국민들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반명이 뭉쳐서 홍준표의 나라가 되고 나만이 이재명 대표를 물리쳤다는 김문수 후보도 있고 나뿐이다 안철수 후보 또 다음 사람들도 좀 볼까요? 나경원 1인 독재 막아야 된다. 괴물 정권 막는 전쟁 한동훈 뭐 이런데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 빨간색을 쭉 했는데 또 한동훈 후보가 보니까 12월 3일 개업날 당일 입었던 옷을 입으면서 뭔가 본인이 의상으로서도 메시지를 좀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헌 당일에 한동훈 전 대표의 한동훈 후보의 행적들을 많은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글도 올리고 그리고 국회에 가서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소리를 냈던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전날의 저 모습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가해지고 있는 어쩌면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공격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는
하는 방안으로 사실 계엄 당일의 저 행적을 저는 들고 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문에 보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렸다, 배신했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상 진짜 배신자는 한동훈 후보가 아니라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라는 이유로 탄핵됐다는 부분 이걸 내세운다면 예. 그리고 윤심보다는 민심에 가까워야 한다라는 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들 이 부분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한동훈 후보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런 배신자 프레임이라는 부분을 한동훈 후보가 정면 돌파해보겠다 이런 좀 의지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의상도 그렇고 괴물 막는 괴물 정권 막겠다. 어제가 미디어 데이였고요. 오늘은 이제 비전 대회. 아까 마이크 끼고 다 한마디씩 했던 각 후보들이라면 주말에 A조, B조, 특히 B조가 죽음의 조잖아요.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이 죽음의 조. 토론회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4명으로 추려집니다. 그런데 4명으로 추려지기 전에 오늘 새롭게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 하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이 대선 경선판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최수영 변호사님. 추이가 중요한데 여론조사는. 네. 홍준표 14에서 20으로 올랐고 네. 뭐 한덕수 대행은 6에서 20. 김문수 후보가 27에서 18로 떨어졌고요. 한동훈 13에서 16. 전반적인 추세 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여론조사에서 오해를 하는 게 중에 하나가 새로운 이제 주자가 등장하면은 신규 유입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100이라는 총합 안에서 그렇죠. 나눠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약간 풍선 효과가 있는 건데요. 예. 지금 본다면 한덕수 대행의 지금 지지율이 상승폭이 굉장히 눈에 띄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문수 장관의 후보의 지지율이 좀 낮아지고 좀 큰 폭으로 떨어졌고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정확하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한덕수 대행이 지금 가져간 겁니다. 예.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리고 일부 이동이 이제 홍준표 후보 쪽으로 이동한 거죠. 아하.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그동안 이제 말하자면은 그 김문수 장관을 지지했던 분들이 아 이게 지금 김문수 장관이 최근 들어서 약간 스탠스가 이제 조금 미래형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대행 쪽으로 그 강성 지지층과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그런 당원들이 이동했다고 좀 예. 보고 그다음에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게 결국 그 여론조사 100%라고 하지만 예. 이게 그 역선택 조항을 방지하는 넣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무당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 최종 결과는 당원 투표 80%에 수렴한다라는 그런 분석이 많습니다. 50, 50이 아니라 80, 20 정도로 80, 된다. 20 정도 된다는 예. 얘기죠. 이게 당원 투표를 대상이랑 거의 비슷한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여론조사의 흐름을 놓고 본다면 예. 앞으로 한덕수 대행은 조금 더 상승폭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율에 대한 하방 경직, 일종의 방어선을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최수영 평론가 말씀은 이 김문수 후보가 떨어진 것들을 한덕수 대행이랑 홍준표 후보가 조금씩 나눠 가진 셈이 됐고 그렇습니다.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일단 지향점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소폭 올랐고 정치권의 잔뼈가 굵으시니까 최수영 평론가 네. 보셨을 때 네. 만약에 2명이 간다면 최종 2명 누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이런 추세를 놓고 본다면은 저는 홍준표, 한동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홍준표, 한동훈 네. 두 사람이 결승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 2인 컷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여론조사 최근의 흐름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나쁘지 않으니까 여론조사 관련해서 기자들이 홍준표 후보에게 물어봤어요.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뉴스 토마토 기자십니다. 예. 그 나중에 질문하세요. 지금 서로 고소 중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내가 질문 받아줄게요. 지금 뉴스토마토 편집국장하고는 형사고소 중이기 때문에 네,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질문 가능합니까? 좀 이따가. 네, 알겠습니다. 이따 주세요. 끝에 합시다. 자, 끝에. 중간에 하다가 이제 깽판 되는 수가 있어요. 갤럽 조사 저희 1등으로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근데 갤럽이 착해졌나?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나오는 거기에서도 제가 독보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만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이기는 후보가 누구고 왜 이겨야 하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집중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론조사 업체를 착해졌다고 표현한 홍준표 후보고 제가 독보적인 상승세다라고 얘기한 한동훈 후보입니다. 앞서 나갔던 여론조사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서재현 대변인. 네. 근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에 잡으려면 전반적인 파이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한덕수 대행이 일단 출마할지도 말지도 모르니까 회색으로 해놨지만 이 한덕수 대행이 등장하면서 일단 이 후보들이 자라날 수 있는 일단 어떤 여론조사 수치를 잠식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분석하신 것이죠. 그 국민들께서도 정치적 수준이나 해석의 어떤 그것이 이제 프로페셔널적인 것까지 왔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 자체를 무소속 후보로 보지는 않고요. 예. 잠재적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판단하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는데 그 자당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또 예. 자해 행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 경선도 아니고 국민의힘 경선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하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이길 후보가 아니고 한덕수를 이길 후보는 나라고 이렇게 계속 어필하는 지경에까지 왔다.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미스한 것이 이제 향후에는 뭐 한덕수 대행이든 누구든지 원팀으로 하겠다고 하니 예. 그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한덕수 대행을 철저하게 배제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 입장에서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문수 후보에 있어서는 김문수 후보가 1등이 되더라도 후에는 한덕수 대행과 또 단일화 여부가 있기 때문에 예. 저런 면에서는 국민의힘이 경선을 떠나서 정치적 전략적으로도 큰 미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뭐 중도나 혹은 민주당의 지지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을 잠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분석은 잠시 뒤에 또 한번 제대로 한번 짚어볼 텐데요. 근데 그 장현주 변호사님 모르겠어요. 김문수 후보, 김문수 캠프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SNS에 이 쇼츠 하나를 올렸더라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볼까요? 김문수 후보가 가장 후보 중에는 비교적 나이가 많은데 51년생입니다. 근데 한 달 전쯤인가요? 턱걸이하는 영상도 올렸는데 이번에는 저렇게 팔굽혀펴기, 푸시업을 거의 정자세 비슷하게 하는 모습까지 공개를 했어요. 이게 본인 건강은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거를 좀 강조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저 영상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긴 했는데 예.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고령이다 보니까 물론 나이가 많다라는 것이 연륜이 많다 이렇게 해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는 포인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는 2030 젊은 세대들의 표심 정말 중요하고 특히 예. 이제 중도층에 계신 분들을 국민들의 마음을 얻는 것 가장 중요할 텐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건강상으로도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젊게 산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저런 모습보다 결국 후보자의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정책, 뭐 태도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젊은 층에게 그리고 중도층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 뭐 저런 푸시업도 좋지만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또 중도층에게 또 확장할 수 있는 모습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배속이에요. 이거 보는 제가 힘든데 그래도 곧잘 진짜 잘 하세요, 김문수 후보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한덕수 대행에게 갔다. 그럼 총합은 그게 특히 또 김문수 후보에서 많이 빠진 거 아니냐. 발등에 불 떨어진 김문수 캠프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캠프의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이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장동혁 국회의원께서 우리 캠프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기로 하셨습니다. 장동혁 의원이 대권 주자인데 이번에 안 나오고 다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예. 지사님 하신 다음에 목 놓아 부르짖었던 그 절박함으로 이 캠프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불러냈던 그 민심이 무엇인지 다시 그 민심을 살려내겠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원래 그제 김문수 후보 지지 선언이 있었다가 연기되고 뭐 비공개를 한다고 우왕좌왕이 많았었는데 장동혁 의원이 그날 당일에도 합류를 하니 많이 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 캠프에 그냥 합류한 게 아니라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원래 김재원 전 의원이 맡고 있던 이 총괄 선대 본부장 자리를 장동혁 의원이 맡았다. 그러면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몸을 불사르겠다는 취지 얘기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제 그 우리 후보들 그 모습을 보면서 경선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재밌지 않습니까? 홍준표, 한동훈 이분들 얘기하는 그 말이 재밌고 예. 김문수 후보 이 턱걸이하고 이게 푸시업한 것도 보면 재밌어요. 캐릭터가 재밌는 분들인 거예요. 예.
근데 이 장동혁 이 의원도 되게 캐릭터가 독특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예. 자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보완제죠. 일단 나이로 봤을 때는 50대니까 젊은 이미지를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지역으로 보면 이제 충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후보는 대구 경북인데 김재원 전 의원은 같은 대구 경북이거든요. 근데 장동혁 의원 충청 이미지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고, 또 한동훈 캠프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친한계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그것을 이제 좀 가져올 수 있는, 또는 한동훈 캠프와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예. 그런 선택이라고 보고요. 저는 김문수 후보의 앞으로의 지지율이 오를 것이냐 아니면 더 이제 내려갈 것이냐, 그것은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냐, 결국 저는 거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요. 오 대표의 말씀은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결국 하지 않으면 다시 김문수 후보에게 그 지지를 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럴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다 하셨는데 뭐 갑자기 또 얘기 안 하신다고요. 선대위 대변인이라서 선관위.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선거 관리하시는데 지지율 얘기를 애들러서 하셨으니까. 근데 어떤 지지를 알겠습니다.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건 한덕수 대행한테 달려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여기 보면 오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합류를 했고, 근데 장동혁 본부장 하면, 장동혁 의원 하면 서재현 대변인, 이게 원래 애초에는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함께 총선을 관리하는 사무총장을 했었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친한계 대표 주자로서 수석 최고위원도 맡았었고, 그러다가 이제 탄핵에 반대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또 여러 목소리, 윤 전 대통령 복귀를 외쳤고, 다시 이제 김문수 캠프에 합류했대죠.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렇죠. 그 장동혁 의원은 사실 0.5선인데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이고 신뢰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때를 되돌아보면 장동혁 그때 의원께서도 이제 한동훈 관련해서 건배제의하면서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했던 모습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반한의 입장에서 한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의원 또 요즘에 보면은 화면상으로도 굉장히 얼굴 표정이 저는 밝지 않다라는 것이 본인의 주도적인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손에 떠밀려서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정치 행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무엇이냐면 승리 캠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결국에는 윤심을 계속 쫓는 분들이시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분들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일당 1차적인 목적은 반한, 즉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그다음 2차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후보를 위해서는 한덕수 대행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일화의 큰 그림을 그린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심에는 결국에는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또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장동혁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그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도 없이 저렇게 친한이었다가 반한이었다가 탄핵에도 찬성했다가 반대했다가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 가지만 제가 좀 바로잡자면, 장동혁 의원 뭐 표정이 안 좋아서 요즘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다는 건 이제 뭐 주관적인 시각이고, 장동혁 의원이 계엄 해제안에 표결을 했고 찬성을 했습니다만, 탄핵의 명시적으로 뭐 찬성한다는 표현보다는 친한계 내에서 탄핵에 반대했다는 점은 제가 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이틀 전만 해도 특정 후보 지지 사실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 우여곡절이 있었고, 결국 최근에 여러 그 김문수 캠프에서도 여론조사에 비상등 빨간불이 켜진 건 맞기 때문에 앞서 나갔던 이른바 김문수 승리 캠프 면면들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 장동혁 그리고 박민식, 이 두 사람이 새롭게 합류했고,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한덕수 차출론을 가장 선봉해서 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합류가 글쎄요, 뭐 다시 홍 시장과의 맞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을지요. 오늘 또 다른, 아까 저희가 준비했던 주제 제목은 이재명 후보를 때리면서도 각자의 새를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캠프에서도 과거 대선 주자였던 이 사람이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국민먼저 캠프는 공동선대위원장의 육선 조경태 의원과 감사원장을 역임하셨던 최재형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여당의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라는 혼란스럽고 급박한 상황에서 비상계엄이 정치적 난국을 타개할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당시 여당 대표로서의 선택이
매우 어렵고도 힘든 결정이었지만 국민의 상식에 맞는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김영우 전 의원의 모습도 보였고요. 아까 뭐 김경진 전 의원의 모습도 잠깐 비춰졌는데 특히 오늘 공동선대위원장에 육선의 조경태 의원, 뭐 조경태 의원이야 사실 기본적으로 친한계의 뭐 큰형, 맏형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도 많이 뛰었었는데 한동훈도 와서 대한민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고 그런데 이 사람 전직 감사원장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21대 국회의원인 최재형 전 원장이 계엄을 막은 한동훈 국민 상식이 맞는 옳은 선택이다라고 하면서 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최성 변호사님. 네. 특히 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에 맞섰던 뭐 그런 인물로 잘 알려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최재형 전 원장이야말로 말 그대로 상징자본이 그 문재인 정부의 결연히 맞섰던 탈원전을 반대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그 올고듬과 꼿꼿함을 상징자본으로 해서 바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까지 직행했던 그 경선까지 갔던 그런 이제 이력의 소유자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최 전 원장의 합류와 조경태 의원의 선언은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장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일종의 경륜 부족 혹은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물론 뭐 비상대책위원장도 있고 당대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라는 건 축적의 시간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그 축적의 시간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관료에서 이제 정치인으로 직행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걸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최 전 원장이 할 수 있겠다. 특히나 이제 최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강직함을 이제 상징 자본으로 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의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것도 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됐건 지금 경선은 그렇습니다. 경선은 지지자들의 최대 참여가 관건이고요. 본선은 관전자들의 최대 동원이 관건입니다. 그런 나눈다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가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는 상당한 좀 순기능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전망합니다.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사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 감사원장 최재형 전 원장도 그러면서 대권주자로도 당시 발돋움했었는데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일단 계엄을 막은 것 자체를 높이 평가하면서 캠프에 합류를 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최근에 지난주 토요일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오세훈 시장 그리고 여러 언론 보도 제목을 보면 요즘 서울시청 문턱이 닳겠다고 해서 각 후보들이 너도 나도 뭐 이틀 동안 5명의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만났었고 뭐 일종의 USB도 건네받으면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을 이어받겠다라는 지지도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는 안 만났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만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동안 한동훈 후보만 오세훈 시장을 안 만나는 거냐 뭐 이런 또 예측들이 있었는데 오늘 오전에 시청 집무실에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후보가 만나서 면담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직 뭐 공식적인 사진이나 이런 거는 제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전에 만나서 사실은 배석자가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 배석자를 물리고 이제 독대를 하면서 서로 정책이라든지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뭐 관련된 뭐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눠졌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한동훈 후보로서도 뭐 다른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을 다 만났고 이번 주에 만나고 있는 중인데 본인만 안 만난다 이제 이런 시각들은 좀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세훈 시장도 굳이 또 한동훈 후보와 만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만남이 이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뒷얘기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취재 과정에서 또 보도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사진은 공개가 되지 않았고 아마 오늘 아침 뭐 오전에 본인 비전 발표하기 전에 한동훈 후보가 오세훈 시장을 만난 모양입니다. 앞서 나갔던 화면 중에 뭐냐면 뭐 나경원, 홍준표, 안철수, 김문수 모든 후보들이 오세훈 시장에게 공히 받은 게 있어요. 바로 저 초록색 USB와 함께 담은 서울런 그 호준석 대변인 보니까 오늘부터 뭐 아예 각 후보들이 앞다퉈서 오세훈 시장의 저 서울론을 수용하겠다. 뭐 교육 격차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다 후보들이 직접적으로 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경선 때도 그렇지만 본선에서도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인 자산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 시장의 그 중도 확장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 첫째 이제 그 안정감이고요. 예. 두 번째 이제 행정 능력이 검증됐다는 것이고. 예. 사실은 오 시장 본인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것을 본인이 소신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 시장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진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의 정책들이 굉장히 저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정책들이 많습니다. 예.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하고 그 식당에서 만나는 과거 이제 장면이지만 맞아요. 그것도 이제 동행 식당이에요. 그것도 이제 서울시 브랜드의 약자와의 동행 속에 있는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꼭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관철시키고 싶다라는 본인의 의지가 강력한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들을 잘 받아들여서 저희가 정책으로 만들고 국민들께 소구하는 것은 예. 본선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호준석 대변인께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오세훈 시장이 어쨌든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중도 확장, 중도를 표방했던 오 시장의 부재 혹은 뭐 그런 것들이 다시 오 시장이 대선 출마하지 않는 것도 한덕수 대행을 뭔가 추대하라는 여러 움직임의 뭐 비판 목소리도 되니까 그런 건 개인적으로 좀 아쉽지 않으십니까? 오 시장이 출마를 하셨다면 더 좋았겠다라고 저는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 어쨌건 뭐 선택을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당의 후보가 누가 되든지 예. 일종의 약간 이제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서울시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사실은 예. 국무총리 못지않게 중요한 자리이고 그런 독자적인 브랜드와 그 노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협업을 해 나간다면은 본선에서 큰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